아까 개혁공천 말이 나온 예. 김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개혁공천 가지고 또 좀 시끄러운데 그렇습니다. 개혁공천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좋죠.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개혁공천 안 한다는 데 있었어요? 아니, 모든 선거에서 예. 모든 정당은 다 개혁공천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예를 들면은 새천년 민주당이 아니라 그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예, 새정치민주연합. 그쪽에서 이제 기준을 내세우는 게 이 처가 쪽 식구들 다 저걸 하고, 그거는 뭐 이번에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3회 연속 음주운전. 왜 근데 그게 3회예요? 1회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음주운전. 예. 근데 난 그게 왜 3회 이상, 2회까지는 왜 봐주는지, 예.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3회 이상 음주운전 뭐 안 주고, 뭐 무슨 비리 전력자 안 주고, 이거는 예전에 모든 정당이 다 그래도 나왔던 얘기고 그렇게 실제로 한다라고 주장했던 시절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개혁공천 그렇게 한다. 예. 그리고 비리 전력자들 이거 안 준다.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기준이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초에는 적용하고 광역은 좀 느슨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물론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돈 문제가 좀 얽혀 있어가지고 흑역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 문제도 사실 그렇고 근데 거긴 또 예외다. 왜 그러냐면 안희정 지사를 많이 공천해서 배제하면 난리 나죠. 그렇죠. 거기가 유일하게 지금 아니 뭐 유일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간 굉장히 유리한 지역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럼 그 기준을 바꾸든지 아예.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적용하고 여기는 이거 있어요. 네. 단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은 예외로 하다. 예. 아니 세상에 그러면 걸린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고 예. 그리고 그 개혁공천에 광주에서 의원 5명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거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지지선 한 사람들이 전 뭐 하는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불출마 선언하고서 지지선 안 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근데 우리 지역의 시장을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다. 근데 의견이 대충 서로 맞았다. 그럼 같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기초의회 의원, 기초단체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매관, 매직이란 단어까지 썼어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예. 기초의회 할 때 돈 받는 국회의원, 글쎄 3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런 세상 아니다. 발끈했었거든요.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를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안철수 새정치의 전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공천권을 딱 쥐고 공천권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예. 상관하지 말아라. 지방자치, 예. 지방자치로 나간다. 예. 근데 우리 지역의 시장은 이분이 되면 참 잘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해살 노릇이죠, 사실은. 오해살 노릇이다. 예,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사실 전 이용섭 의원의 그 마음을 200번 이해하고도 남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은 거기서 오랫동안 그래도 터도 났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용섭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강훈태 시장한테 맞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로 맞습니다. 떨어졌거든요. 얼마나 경선에서. 억울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강훈태 이제 아마 현역 의원들끼리 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용섭 의원과 유사한 사태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긴 의원들이 어떻게 한 거는 아니지만 네. 경선 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잡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제 결론은 그때 내려졌죠. 그리고 어쨌든. 예. 지금 결론은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만들은 많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 예. 지난번 때 유시민 당시 후보하고 아슬아슬하게 해서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억울하신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김진표 의원도 이 반발을 하는 건데 네. 이런 반발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안철수 표 후보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경선 누리하여간 그런 지역이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누리당도 공천룰은 따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 예. 100% 여론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서 룰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룰을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냥 자기가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도 그냥 가요. 예? 명분이 없으니까. 근데 특정 정치 세력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 이제 어쩌지 하다가 민주당 쪽 분들만 다 공천이 되면 저는 뭐 그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근데 그 중요한 약간 건 색깔이 좀 뭐냐면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저는 민주당 쪽 사람이 다 들건 안철수 쪽 사람이 다 들건 그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다르지만 광주,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누구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딱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배려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이 당선 지상주의도 아니에요. 승리 지상주의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100% 공정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배려예요, 배려. 물론 배려는 좋죠. 하지만 선거, 특히 정치력에서 개혁 공천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땐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게 공정성이라는 사실.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공정성과 약간 일관성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관성도 싶어요. 사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 공정성이 더 그게 되면 일관성도 근데 되게 뭐 돼 있어요. 새누리당도 사실은 뭐 일관성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100% 공정하냐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건 있어요.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뭐냐면 승리 지상주의, 당선 위주로 아. 공천을 한다는 건 전 100% 확실한 거 같아요. 거기는 이제 거기는 누가 가장 본선 경쟁이 있는 그것만 보고 머릿속에 예.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뭐 하는 거.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떤 개파고 뭐 다 상관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요것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건 전 이해가 돼요. 선거니까. 정당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이쪽은 배려도 하고 뭐 5대5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개혁 공천 뭐 새누리당은 그걸 상향식 공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향식 공천도 개혁 공천은 솔직히 아니에요. 예, 제가 근데 어쨌든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 무공천 철회를 하는 대신에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좀 내려놓는 그런 개혁 공천을 하겠다. 근데 광주에서 그렇게 그 의원들 다섯 살에 우리 누굴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말은 뭐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조금 하여간 복잡한데 그래서 오늘 의총이 좀 시끄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총에서 뭐 우리가 무슨 뭐 범죄자냐 뭐 우리가 무슨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 뭐 이런 이제 울분 좀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하던데 뭐 서른 의원이 목소리가 예. 커졌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의원이 정당 공천, 무공천을 철회하면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에서 의원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힐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매관, 매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보다 굉장히 부풀려 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원래 스탠스가 거기서 그대로 녹아 나왔다고 저는 보는 것이 뭐냐면 안철수식 정치도 원래 반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였었어요. 예전부터. 네.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여기 제도권 안에서 반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정치의 반정치를 구사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면서 아직도 이제 자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아직도 하는데 이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정치권 바깥에 있으니까 그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억울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목소리를 내는 거죠. 왜? 똑같은 의원에다 똑같은 정당인데. 일단 안철수 대표는 뭐 오해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이제 데려오긴 했는데 약간 좀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는 거를 조금 저하는 세력들이 좀 흔들려고 하는 물론 그런 어떤 그럼요.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거는 당내. 당연히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 공천이니까 좀 덜한데 730 재보선 공천이면 아마 정난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국회의원 재보선 예. 공천을 놓고는 그게 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그거를 헤쳐나가야죠. 뒷심이 있어야죠. 이게 항상 밀리면서, 그러고 자기 자신을 미화하고 합리화시키는 얘기가 쭉 하고, 그러고 또 막 뭐 세게 나가는 척 하다 또 밀리고, 이게 벌써 네 번째인데,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설령 흔들려고 생각하는 게 없다 하더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뭐 일관성 있는 걸 보여준 게 없는데 그 어떻게 그 무슨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 아니 붙잡으려고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